6월은 이제 그 아이들 연령별 발달 근거에 따른 어, 가정과의 연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엄마들도 그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그 맥락이 이해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사전 설문에서는 아윤이 어머니께서는 잘 모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관심을 그렇게 크게 안 둔 것 같아. 관심을 크게. 그래서, 예, 음, 지금 우진이 엄마는 여기 답변에 교육과정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 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첫 시간에 우리 아이 20살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네, 어, 그 아윤이 어머니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어떤 우리 아이오니의 모습을 기대하시나요? 이제 행복한 일을 이제 만들어서 찾아 소소한 거 할 수 있는 아이. 음, 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면을 좀 공유해서 네, 구체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교육 과정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저번에 수업했던 것처럼 내 아이가 지금 2024년 6살 생 라이브를 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엄마 나이는 몇 살이다? 똑같이. 네, 여섯 여섯 살 살로 네, 세팅했을 때 네. 누가 더 6살의 진짜인 것 같아요. 아이가 아이가 진짜, 진짜이기 때문에 네, 엄마는 아이에게 무한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윤이를 이렇게 좀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관찰까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아윤이가 하는 거에 조금 같이 해주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 전에는 아이가 그냥 노는 일상이구나라고 아,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라고 엄마의 어떤 그 엄마라는 어떤 맞아. 제 아이를 기준에서 조금 더 이제 글로 끌고 오려고 했으면, 집어 넣으려고 했으면 지금은 네, 어, 그냥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방향 아니어도 그게 이제 했을 때 위험하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안전상이나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면, 그래, 그것도 맞다. 방법이다. 아유나 그렇게 하면 되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아윤이와의 상호작용이 좀 어때지신 것 같으세요? 이게 조금 더 이제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를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뭔가 이제 아니면 기분이 상해서 끝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하기 싫어지거나 이런 게 이제 없어지고 조금 더 이제 그게 조금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좀 이제 아니면 기분 좋게 이제 끝나거나 해서 이제 아이유가 기분 좋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기분 좋고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런 상호작용 확장 영역이 굉장히 더 많아지는 걸 발견하시게 되죠. 네, 어, 그전에는 그냥 어떤 거는 이렇게 그냥 아이가 노는 놀이, 이거는 엄마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이렇게 네, 구분지었다면 지금 엄마가 네, 아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졌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셨을 건데, 네, 자, 보세요. 지금 아이가 이제 2024년에 6살이고, 2031년에 이제는 몇 학년이에요, 우리 아이언이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안녕하세요, 우진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초등학교 6학년 2031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되세요, 지금? 어, 우리가 지금 코로나, 2020년 코로나를 만나고 급변했다는 거는 좀 인식되시나요? 우진이 어머니는 어떠세요? 좀 인식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아윤이 어머니 어떠세요? 코로나 이후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좀 이렇게 좀 세상이 좀 급변했다, 이게 좀 인식되어지시나요?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대비해서 뭐가 이렇게 음, 바뀌고 새롭게 하는 그 텀 자체가 엄청나게 짧아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네, 빨리빨리 변하죠, 이게. 네. 뭐 음, 하나보다 하면 또 그 다음 거. 그죠. 바뀌었네 하면 또 새로운 거. 네, 그죠. 계속. 네. 어, 그래서 2031년이 가늠이 안 돼요. 어떤 세상을 만날지. 앞으로 시간이 굉장히 뒤쪽이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당연히 이게 엄마, 아빠 유치원, 부모 교육은 엄마들, 아빠들 만나서 한다라고 생각했지. 줌으로 해야지라고 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대변이 안 되니까 그럼 이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지 해가지고 했던 게 지금 줌으로 엄마, 아빠 유치원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상상을 안 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너무 이제는 급변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랬을 때 이제 보세요. 중3 14년, 그다음에 고3 37년. 이 아이들이 그 20살이 되었을 때는 38년은 더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음, 그죠? 어. 네. 그래서 지금 교육 현장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음, 교육 과정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어제 이제 서울에 있는 저희 지인이,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 그 목공 교실이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거 하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왜 지금 그런 학교 현장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머니들께서 다른 아이들은 이걸 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걸 안 하고 있네라고 이런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how 나는 어떻게 우리 아이를 조력자 역할을 해줄까?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지. 제 애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애는 안 해서 굉장히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조바심을 내시면 안 된다. 오늘 이거 딱 공부하시고 나면, 이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이렇게 정리가 명확하게 조금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는 폭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항상 how, 이 엄마가 하셔야 될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모르면 질문하시고, 알면 아는 대로 실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개정 그 누리과정, 놀이 중심 그 개정 누리과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모든 교육 과정의 앞에는 놀이 중심이다라는 게 주어로 이게 되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볼까요? 놀이를 통해 유아는 첫 번째 아윤이 어머니 뭐라고 되어 있죠? 유아는 몸을 움직인다. 우리 음,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죠. 네.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래서 유아는 놀이를 통해 몸을 움직인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는 우리가 5월, 6월에 배웠던 그 영역별 발달,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그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몸을 움직인다의 하나에. 두 번째, 우준이 어머니, 두 번째, 놀이를 통해 유아는 뭐 한다?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 아이에게 놀이하고 있는데, 아유나, 이거 가지고 놀아, 우진아, 이거 가지고 놀아 하면 애가 흥미가 있어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우진이는 주로 무슨 놀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집에서? 요즘에는 좀 혼자서 그림 그리고 뭐 편지 쓰고 막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진이는 그림 그려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를 제가 그때 교실에 들어갔을 때도 그 모습을 봤는데, 음, 그게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계속 선생님이 궁금해 줬을 때 애가 굉장히 신나하는 모습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것도 네, 아이의 놀이죠, 그죠? 네. 어, 자, 그리고 아이오니는 어떤 놀이를 집에서 주로 많이 하는 언니는 편인가요? 요즘에 맨날 한 카드 반 사이즈만한 그 종이로 책 같은 거를 만드는데 그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윤이는 엄마 책 만들 거야 해서 종이를 막 접거나 아니면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데 결국에는 그냥 약간 수첩처럼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아윤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붙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리거나 뭐 그렇게 요새 계속 그것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6세, 7세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 그 쪼게 그림 음. 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걸 놀잇감으로 해가지고 막 서로 놀아요. 아침에 이렇게 아, 자유선택 활동할 때 보면. 음, 그래서 그 속에서 대그룹, 소그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또 가정과 이렇게 연계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엄마는 관심 가져주시면 돼요. 그냥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건 뭐야? 이거는 어떤 그림이야?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는 이 정도만 해주시면 아이는 신나서 이야기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놀이를 통해 아윤이 어머니 뭐라고 되어 있죠? 유아는? 상상한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 어떤 놀이를 할지, 이거를 엄마가 예측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알 수 수 없죠. 없어. 해봐야 어, 알아. 무한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런 놀이를 통해서 무한대로 상상하고, 막, 그때 우진이는 공룡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뭐, 공룡이 뭐라고 저한테 막 한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우진이 머릿속에 있는 것, 또 아윤이가 그 작은 종이에 그림 그리는 거를 저는 감히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단지 아이가 표현하는 거로 인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엄마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이 상상력과 아이의 상상력이 이제 비교되세요. 음,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무한 나와요. 무한. 매일매일 다르게. 매일매일 또 그걸 상상하면서 생각하는 거고 또 그걸 아웃풋하는 거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진이 어머니 유아는 놀이를 통해 뭐 한다? 재미와 기쁨을 느낀다. 되게 신나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놀이할 때? 네. 어. 그러면 우리 아윤이 엄마는 되게 신나고 재미와 기쁨을 느끼는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아윤이는 방금 선생님 그 상상한다. 그거를 그 음, 이제 그림 그릴 때는 그게 상상력까지인지는 왜냐면 아직은 막 이렇게 보고 그리려고 하는 뭘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건 아닌데 요새 뭘 먹으면 거기서 이제 선생님 방금 얘기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 이거 음, 뭘로 만드는지 알아? 그래갖고 야 아윤이 음, 설탕 만들지랑 엄마 이거 뭐 밀가루랑 뭐 음, 설탕이랑 뭐랑 뭐랑 뭐 음, 섞어서 막 만들면 무슨 맛이 나와. 막 음, 이렇게 하는데 재료가 이제 엉터리여도 음. 이제 요새 과자 먹을 때 맛을 계속 과자나 아니면 음식을 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표현하죠. 네. 그죠? 그러면 우리 아윤이 빼고, 아윤이 엄마는 뭐 할 때 재미와 기쁨을 느끼세요? 저는 그냥 바깥에 그냥 뭘 구경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 놀이공원도 좋아하고 음. 네, 그럴 때 내 마음에서 막 되게 이렇게 또 에너지가 다르죠? 네, 그 좋아요. 아이들은 그 놀이 속에서 그런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음, 그걸 매우 그런 것 같아요. 자주 느낀다. 네, 매 그죠? 순간. 매 순간. 음. 우진이 어머니 개인적으로 재미와 기쁨을 느끼는 건 뭐가 있으실까요? 저도 뭐 친구들이랑 나가서 얘기하거나, 나가서 네. 아니면 드라이브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음. 그럼 드라이브 할 때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네. 뭐, 세팅이 있나요? 아, 네.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그냥 요즘에 그냥 탑백 이런 거 듣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음, 애들이랑 다닐 때는 애들 동료랑 이런 거 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 듣다가 이제 저 혼자 있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 노래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가진다기보다는 또 육아를 하다 보면 그런 시간이 많지 않잖아. 짧지만 임팩트 있는 시간. 내가 오늘 하루에 이런 걸 나에게 보상해줬어. 라는 어떤 그 느낌을 딱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엄마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 유아가 느끼는 재미와 기쁨을 같이 이렇게 교감할 수 있으니까. 엄마는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데 아이만 재미와 기쁨을 느꼈을 때 이 밸런스가 맞아질까요? 음. 이 언밸런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마들은 또 어떤 부분에서 재미와 기쁨을 느끼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놀이를 통해 유아는 아윤이 어머니 뭐라고 되어 있죠? 주변과 관계를 맺는다. 맞죠, 그죠? 친구들과 친구들. 관계도 맺고, 또, 그 놀이방 가지고도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 맞아. 뭐 어떤 그 환경과도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유치원에서는 또 여러 선생님, 담임 선생님, 또 또래 친구들, 그리고 언니, 형아, 이렇게 다 관계를 맺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도 아이는 놀이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유치원 때 이 놀이 중심으로 이게 충분히 이렇게 차여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이제 아웃풋되는 시기에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왜? 어, 이때 이 시기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뭐 했을 때 재미와 기쁨을 느끼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이제부터 아웃풋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근데 초등학교에 가면, 지금은 예전에는 그 거의 평준화돼 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개별화돼 가지고 입학을 해요. 어떤 유치원을 다닌다거나 어린이집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다닌다거나 했을 때 그 기관마다의 특성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이들이 3년을 다니다가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그리고 가정의 환경도 다 개별화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이 입학 초기 재건 활동을 체계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왜? 너무 다 아, 다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 지금 7살 반 아이들은 굉장히 작은 어른 아이처럼 행동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수 있고 선생님이 조금만 조력해주면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1학년이 되면 또 다시 초기화가 돼요. 왜? 환경도 낯설고 그게 따른 적응도 해야 되고 선생님도 낯설고 친구들도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에서는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유초 이형 교육해서 1, 2학년 때, 예전에는 1, 2, 3학년, 저학년, 4, 5, 6학년, 고학년 이렇게 구분 지었다면 이제는 1, 2학년 해서 이렇게 이용 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1, 2학년 때는 놀이와 신체 활동을 강화하는 교육 과정을 지금 그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초3, 6학년에 보세요. 학교 자유 시간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놀이에서 충분히 한 아이들은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자유시간에 나 뭐 하고 놀지? 어떤 거 하지? 난 이 책을 읽을까? 이 활동을 할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약간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 그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자체를 잘 모를 것 같아. 그죠?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교육 환경이 있어. 이걸 뭐 학원에 가서 배우겠어요? 음,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육기관에서 유아기 때 충분히 이렇게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아웃풋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상호작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만 초등학교에서 예전에는 학습
지능만 가지고 아이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울에 그 지인이 이번에 다음 학기에 목공 교실이 그 초등학교에 개설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지금 제가 6월 달에 그 경남 미래교육원에서 리포트를 받은 결과를 보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2015년도에 진로교육급이 시행되면서 2022년에 개정교육 과정에 이 진로와 연계한 교육을 도입해라라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연구 단계다, 경남은. 그런데 그 진로 성숙도를 이렇게 초1, 2학년, 3, 6학년을 구분해서 어떤 요인들이 이 아이들이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까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교육 과정에 반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에서 자유선택 활동 하듯이 내가 뭘 하고 싶어 하지를 선택하게끔 하는 환경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음, 이거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선택해야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교에도 진로와 연계된 교육을 이제 앞으로 점차 반영할 거다. 항상 교육 과정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연구를 기반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요. 그냥 이거 해야지 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구 단계다라고 경남은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중학교에는 자유학기 자유학년 운영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때 엄마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때 사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성적을 올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시험 성적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걸 점점 아시게 될 거예요. 자꾸 그걸 음, 가지고 아이를 기준을 삼으면 굉장히 아이는 그 학교 현장에서 나중에 20살이 됐을 때 사회화 되었을 때 굉장히 힘든 아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축을 반드시 세워놓아야 된다 해서 제가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학년제에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엄마가 지금 가정에서 놀이를 했을 때 아이들과 상호작용 해주시듯이 지금 이런 시간에 많은 상호작용. 그래서 너 이거 경험했는데 어땠어? 이거 너는 어떤 것 같아? 재밌었어? 그리고 어떤 부분이 너가 더 하고 싶은 부분이야?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중학교 시기부터 시작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과는 진로 연계 교육을 내용에 반영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보 교육 강화를 68시간 이상 의무로 한다. 그러면 엄마도 그게 따라가야 되겠죠. 아이는 지금 이미 메타 세상에 들어가 있는데 엄마는 오프라인 세상에서 그게 뭐야 하고 있으면 아이와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유아기가 황금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무한 스펀지로 엄마의 말을 수용해 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음, 다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런 상호작용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주셔야지 나중에 엄마 나이 14살, 엄마 나이 17살 됐을 때 아이의 거의 세상을 엄마가 아이를 통해서 충분히 배우실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음, 네. 네. 그 연습을 언제 해놔야 된다? 이 유아기 때 해놔야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 왜냐면 그 7세가 되면 그 아이들 발달상 너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라는 게 발달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따박따박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엄마는 왜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면 내가 지금 엄마와 어떻게 뭐 싸우자고 덤비는 거니?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 속에서 지금처럼 이런 상호작용이 트레이닝 되셔야지 이 초등학교, 중학교 내가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엄마 나이를 따라가실 때 그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 아이들 이제 고등학생이 될 시기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자, 보세요. 2035년, 2036, 2037년인데, 이거는 지금 2024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이해하고 계셔야지 2030 몇 년에 그 바뀌는 교육 과정이 단계 단계 이해되겠죠. 네. 자, 그래서 2025년은 1학년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데 이게 사실은 3년, 4년 전부터 시범으로 다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딸이 지금 둘째가 고3인데 얘는 1학년 때부터 고교 학점제를 실행했어요. 그러면 학기 초에 뭐가 쫙 오냐 하면은 종이에 빼곡하게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종이가 날라와요. 음, 그래서 음. 아이가 선택해요. 내가 1학년 때 뭘 들을 것인지. 우리 그 대학 들어갔을 아, 때 대학 때 네. 수강 그냥 신청 전공 했을 때. 수강 신청하듯이 아이들이 신청을 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반이 20명이면 각자가 달라요. 교실을 찾아가는 게. 어, 그래서 A라는 과목, B라는 과목이 개설되었을 때 어떤 과목은 전교생 만약에 200명 기준에 10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B라는 과목 어떤 과목은 100명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 이 지금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선진화된 교육 과정을 도입시켜 놓고 외국에는 이걸 다 절대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음, 기준까지를 하면 A, B, A를 받을 수 있다라 기준이 되어 있는데 보세요. 10명 신청한 아이들을 상대평가를 해버리면 1등급 한 명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음, 100명 신청한 아이들은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기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더더욱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잘 알아야지 이런 과목을 선택할 때도 제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딸려가면서 이걸 엄마가 어떻게 선택해 주시겠어요? 3년 내내 그렇게 선택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못해요. 못하죠. 네. 우리 아이도 지금 지리를 배우는데 여행 지리를 선택해서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데 경제 수학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 아, 그리고 저는 아이로부터 피드백을 받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어? 그래서 뭐 시험 보기 전에 아이가 공부했던 걸 엄마한테 막 브리핑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와, 저는 그 속에서 질문해주고 또 아이는 또 신나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생활 기록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3년 동안 스스로. 음, 그리고 요즘에는 수시로 많이 그 대학을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곡차곡 다져져야 되는 거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네. 고등학생 돼가지고 학원에 가서 배우겠어요. 어쩌겠어요? 진로와 특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책임 교육을 실현해야 되고 사회 변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이 앞으로 더 많이 신설될 거예요. 지금 이상. 왜? 우리 아이들은 2030년대 지금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역행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 어떤 불안으로 우리 아이에게 지금 이렇게 해줘야지 이걸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 굉장히 아이가 힘들어지고 엄마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공부하시고 알아가셔야지만 그 눈높이에서 아이를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딱 들으셨을 때 아윤이 어머니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내 생각이 좀 어때요? 이제 원래 아윤이랑 아윤이가 노는 거를 그냥 조금 더 같이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윤이가 선택해서 그걸 놀 때, 그냥 이제 한 명 더 동생이 있으니까 그냥 옆에 하다 보다 하고 아윤이가 다 했다고 이제 완성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냥, 잘했네. 이런 것도 했어. 그냥 약간 이 정도였으면 이제 그냥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같이 해서
그걸 아예 같이 해갖고 아윤이가 조금 더 그걸 재밌어 하고 이제 흥미를 좀 더 느낄 수 있어서 이제 뭔가 주도적으로 이것저것 더 할 수 있게끔 좀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 Y가 분명히 이제 엄마가 이해가 되셨죠. 왜 그렇게 해야 돼? 네. 어, 이렇게 해야, 왜냐면 어, 어쨌든 아윤이 스스로 지금 교과 과정이 이제 옛날에는 교과서 쫙 나눠주고 무조건 그렇죠. 딱 이 책 안에서 하고 막 이렇게 음, 했는데 음, 지금 이제 어쨌든 그 학교 생활을 제가 따라가서 막 같이 아윤이가 막 얼만큼 하는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니까 그렇죠. 본인 스스로 원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하려면 스스로 원하는 걸 이제 하고 그걸 지금부터 이제 상호작용을 막 해줘야 나중에 이제 아윤이가 학교 가서 이제 약간 사춘기 오더라도 엄마한테 음, 이제 엄마가 자기 하는 걸 얘기했을 때 뭐 음, 하지 마라 하라 이게 아니라 엄마가 음. 이제 이거 내 하는 거를 관심을 가져준다 공감해준다 이게 지금부터 돼 있어야 나중에 그게 될 것 같아요. 무난하게 넘어가요. 아, 무난하게. 그죠? 그래서 그냥 말 어, 그대로 옆에 이제 그냥 같이 있어주고 지지해주면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이 왜 황금기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되시죠? 네. 어, 지금은 아이가 하는 게 꼭 학습적인 게 아니어도 그렇죠.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우진이 어머니 어떠세요? 여기까지 쭉 들으시고. 어, 일단은 그냥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진이가 살아가는 시대랑 또 다르니까 이제 조금 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우진이가 뭐 어떤 거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보고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동생들이 쌍둥이라서 우진이가 좀 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긴 힘든데 사실 우진이 이제 음, 방에 이제 혼자서 이제 뭔가 만들어 와가지고 저희한테 음, 보여주거나 이렇게 할 때는 많은데 저희가 음, 진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우진이가 하는 걸 계속해서 보고 있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끌어내줘야 될지 조금 고민이 돼요. 그럴 때는 네, 우진이를 그 네, 엄마의 그 맘스롤 엄마 역할을 하는 그리고 하우스워크를 하는 조력자로서 우진이를 데리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음, 놀이는 우진이가 또 놀이대로 하지만 네, 엄마와의 상호작용하는 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 우진이에게 역할을 줄 건데 그걸 엄마가 선택하지 마시고 네, 우진이가 할 수 있는 엄마의 이 엄마 역할을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걸 우진이에게 물어보고 그걸 리스트를 적어 놓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우진이가 오늘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엄마의 역할에 우진이가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거를 연계하면 훨씬 음. 엄마도 도움되고 우진이에게 도움받고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혹시 뭐 만약에 음식을 하고 있으면 우진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음식을 뭐 네, 음식뿐만 아니고 네, 그 동생들을 만약에 동생들을 케어하는데 뭔가를 음, 도와준다든지 아, 아니면 네, 엄마가 빨래를 널고 빨래를 개는 거에 도와준다든지 음, 아니면 청소를 하는 거에 도와준다든지 음, 아니면 식사 준비를 할 때 세팅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뭔가 음, 엄마가 하는 구석구석의 요소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우진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세요. 음, 그렇게 하면 엄마는 먼저 브리핑을 해줘야 되겠죠, 우진이한테. 엄마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우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이런 걸 해. 그러면 우진이가 엄마를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 네, 그것도 우진이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음, 엄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언을 나누는 거지. 그, 주방 음, 조언이 있을 것이고, 또 거실 음, 조언이 있을 것이고, 또 세탁 조언이 있을 것이고, 뭔가 이런 조언들이 있잖아. 엄마가 정해놓은 조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진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먼저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음, 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지라도 괜찮아요. 음,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진이 음, 놀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잖아. 너가 엄마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줘. 음, 매우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 유아기 때는. 아, 그러면 아윤이 엄마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음. 엄마 속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의 가정의 형태는 어떻냐 하면은 아이가 너무 심심해요. 엄마는 너무 바쁘고, 엄마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아이는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애가 정말 미쳐 날뛰지. 그래서 엄마의 존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오픈시키자.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달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7월, 8월에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진로 연계 교육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내가 네. 요리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뭔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의 어떤 한 파트를 하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세탁기 돌리는 방법도 알려주고, 건조기 돌리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러면 1번, 2번, 3번 이거 정해가지고 애가 해보게끔 해주고, 그것도 비싼 놀잇감이에요. 엄청 비싸. 엄청 비싼 놀잇감이잖아. 근데 그것도 놀잇감이로 아이에게 제공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구분 네. 짓지 마세요. 아이의 놀이와 엄마가 해야 될 일을 구분 짓지 말고 경계를 딱 없애버리고 엄마의 존에 아이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환경을 열어주시면 너무 많은 놀이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의 역할 놀이를 해보자. 여기도 항상 놀이를 붙이세요. 음. 음. 그래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은 이제 큰 키워드를 세 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 생태 변화, 학령 인구 감소했기 때문에 더 개별화될 거예요, 이제. 아, 이제 애들이 또 작아지니까. 그렇죠. 더 개별화되고 여기는 AI 기반해서 아이를 훨씬 더 도와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과정도 급변하고 있다. 근데 이게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죠. 우리 아이들이 만날 이걸 직면할 때는 거의 2030년대란 말이에요. 음. 이때는 더 많이 변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보세요. 기초 문해력 학습력 적정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아까 그 상호작용이 힌트예요. 상호작용의 힌트인데 엄마가 사용하는 언어 구사 그 언어량이 다양하게 많이 구사되어야 돼요. 음. 그러려면 엄마가 공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 책 만약에 한 권 사면 엄마 책 두 권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음.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책을 많이 사줘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언어를 확장시켜야지 우리 아이가 듣기 환경이 많이 오픈되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동화책 한 권 읽어주는 어휘를 구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음. 만약에 저희 딸이 4살 때 이제 그 엄마 화장품에 관심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너가 지금 바르면 안 돼. 이렇게 끝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엄마 화장품에 관심이 있어? 이거 바르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너 피부랑 엄마 피부 이렇게 한번 만져봐. 어떤 느낌이야? 그러면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화장품에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는데 너 피부에 이 성분이 들어가면 피부가 지금 힘든 시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럼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음. 엄마가 무조건 하지 마가 아니라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동화책 한 권 읽어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러면 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같은 동화책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엄마, 나중에는 아이가 똑같이 저처럼 이야기해요. 엄마, 이거 지금 내 얼굴에 이렇게 바르면 내 얼굴이 힘들어하지. 내 피부가 힘들어하지.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시기가 와요. 그래서 엄마 소리를 만 번 들어서 아이가 엄마 했듯이 어떤 상황에 엄마 몇 분 이야기 알아듣겠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마이너스 에너지 쓰지 마시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을 만 번 한다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반복하세요. 그래서 저는 유아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거니?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뭘 먹고 가고 싶으니? 왜냐하면은 너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를 엄마는 모르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해줘. 미리 이야기해줘. 미리 그거를 받고 이야기. 그래서 아이가 어쩔 때는 평균 아이가 바로 집 앞에 학교이기 때문에 7시 40분에 일어나지만 일찍 일어날 때는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내일은 뭐 7시 20분에 깨워주세요. 라든지. 그럼 엄마가 미리 이야기하죠. 3번만 깨워준다? 왜냐면은 자기가 어쩔 때는 막 자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저한테 막 땡깡 부를 때 있거든요. 어, 내가 7시 20분에 깨워달라는데 엄마 왜 안 깨워서 할 때도 있고 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일어나 놓고 벌컥벌컥 막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번만 깨워준다. 그렇게 안 일어나면 엄마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20분에 한 번, 25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이렇게 깨울 거야. 미리 자기 전에 그 협의를 해요. 고3 딸과. 아직도 그렇게. 그거는 쭉 반복된 일상이에요. 왜냐면 나는 엄마는 너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학습자 주도성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너가 주도해. 그래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 어쩔 때는 뭐 옷 3개를 들고 와가지고 엄마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스타일과 너 스타일이 다른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너가 이렇게 수용할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이게 엄마 스타일로 봐서는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너는 뭐가 마음에 들어?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음. 왜냐면은 뻔히 엄마는 이게 마음에 든다는데 지는 그거 안 입을 거예요. 저 알거든. 왜냐면 지랑 저랑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침에 뭘 그거 가지고 실갱이를 해. 그냥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럼 너는 뭐가 마음에 들어? 아, 그게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하고 그냥 마치는 거지. 뭐 아침에 바쁜데 엄마한테 그거 물어봐가지고, 결국은 지 고집대로 할 거면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것도 다 고려가 되는 거예요. 진로 적성, 이런 게 그 상호작용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성장 맞춤형.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다 되는 거죠. 보세요, 여기. 실생활 중심 나오죠? 일상생활 영역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돼버렸다. 그리고 실생활 중심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세계 시민. 이렇게 되어 있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아이가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면 엄마가 많은 질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궁금해 해주셔야 된다. 누구에게? 아이에게. 왜? 엄마는 엄마 나이 6살이지만 지금 2024년 생 라이브를 살고 있는 대상은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 잘 모르시잖아, 솔직히. 그죠? 2024년 6살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궁금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나면 아이는 당연히 자기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게 비판적 창의적 사고의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까 제가 협의한다 그랬죠.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엄마는 3번을 깨울 거야. 몇 분? 20분, 25분, 30분. 그게 돼서 너가 동의해?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음, 이게 토익 탐구 활동의 영역이에요. 아이는 제안했고,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가 거기에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니? 다른 의견이 있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에서? 이 실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질문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창의적 사고 토익 탐구를 위해서 학원을 보낸다? 이거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자, 그게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소양이고 영역 통합.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따로, 집에서 하는 것 따로, 뭐 학원에서 배우는 것 따로 이게 아니라 통합이 돼야 돼. 통합적 사고를 할 수. 그래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엄마가 아셔야지. 아빠도 아시고. 그래야지만 재구성할 수 있는 그 Y가 성립되죠. 왜 이걸 해야 돼? 그리고 디지털 AI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은 급변할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가지고 이걸 해야 돼? 오히려 이게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힘이 덜 드실 거예요. 내가 힘을 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낯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렇다. 그래서 개정교육 과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 요구하는 역량들은 2015년에는 복합적 문제 해결, 대인관계 역량, 인지적 자원 관리 역량 이런 영역들이 1, 2, 3으로 들어왔지만 2020년도에는 복합적 문제 해결은 당연히 똑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판적 사고는 언제 일어난다? 창의성은 언제 일어난다? 이런 실생활 중심에서의 영역에서 이런 질문들을 주고 받음으로써 엄마 생각과 내 생각도 다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엄마 생각은 어때? 그러면 너 생각은 어때? 이런 걸 통해서 비판적 사고의 기초가 아, 만들어진다. 거기에 새로운 창의가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02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교육 4.0의 주요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1번에서 8번까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창의적 역량,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 그리고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이거는 뭘 통해? 놀이를 통해. 그리고 접근성을 고려한 포용적 학습. 그래서 제가 항상 가정과의 연계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제 기반 협력 학습. 지금 아까 우진이 어머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진이에게 분명히 눈이 가야 되는데 아윤이 엄마도 마찬가지. 동생이 있는데 또 우진이 엄마는 쌍둥이 동생이 있네. 그러면 더 시간적으로 힘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그러면 협력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제안 드린 거예요. 음, 우리 집 상황은 이렇지만 그래서 안 돼로 끝나버리면 그냥 여기서 끝이잖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까를 궁리해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새롭게 디자인하고 기획해보고 아이에게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혁신적 창의 영역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잡한 문제 해결을 하고 분석적 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걸 도와주고 대인관계 기술에는 공감, 협력, 협상 이거 아까 제가 일상생활 영역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잖아. 그죠? 네. 다른 게 있나요? 엉뚱한 거에서 안 가져왔죠. 아이의 놀이 속에 엄마가 들어가서 궁금해해주고 공감이잖아. 그러면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그 말 속에서 협력이 일어나는 거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라고 제안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고. 이게 리더십의 기본 아니에요. 뭐 맞아. 리더십을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어, 이게 대인관계 기술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때 유아기 때 이게 활짝 열려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맞춤형 자기주도. 각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유연하고 개별화된 학습 환경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가정에서 너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고만 조금 바꾸시면. 그냥 모든 영역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접근성을 고려한 포용적 학습.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접근이 용이한 그 환경을 조성시킨다. 문제 기반 협력 학습, 프로젝트와 문제 해결 중심의 협력 학습. 그래서 우리 유치원은 프로젝트 접근법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 그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반에 20명의 아이가 있으면 20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분석적, 유목화 시켜서 비슷한 내용끼리 이렇게 가지를 쳐보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아이가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친구는 저런 이야기를 하네. 그게 19가지의 새로운 이야기가 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궁금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예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전개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게 따른 영역별 활동도 하고 전문가도 만나고 현장 학습도 하고 그러면서 아예 질문을 해결하면 나중에 마무리 단계 때 이게 새로운 주제망이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새롭게 알게 된 요소들이 훨씬 더 확장돼 가지고 아이는 여기에서 시작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굉장히 확산된 사고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반기 때 부모 참여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어머니들께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 저희는 지금 개별화로 각자 영역별로 아이들이 1, 4분기 때 어떤 발달이 더 강점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2, 4분기 때 어떻게 이걸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매우 개별화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들께서 유치원에 뭔가를 제안하실 때, 어, 저기 유치원에는 이거 하는데 우리 유치원에는 이거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안 돼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 요소를 우리 유치원에 가지고 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 좋은 요소들을 혹시나 유치원에서 빠뜨리고 있는 것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으면 엄마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오셔서 제안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음, 이런 거에 도움이 되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 교육에 반영되면 어떨까요? 같이 협의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다른 유치원에 이거 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좋아 보여가지고 이거 우리 유치원에 안 하니까 이 유치원은 좋은 유치원, 저 유치원은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분명히 저희들은 전달드리고 교사들도 그런 교육을 바탕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교사들의 그 교육을 제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음, 어, 왜냐하면은 엄마들 이렇게 엄마 아빠 유치원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저는 매주 선생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풋하고 쌤들 아웃풋하는 거는 금요일까지 또 결과를 내요. 그러면 제가 또 그걸 가지고 월요일에 또 인풋하죠. 그걸 지금 6월부터 11월까지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접근법을 프로젝트로 만나다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 유치원. 저는 교사들에게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엄마 아빠 유치원을 통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전달드리고 이제 8월은 엄마 아빠 유치원 시간이 없고요. 이제 9월 되면 이 프로젝트 접근법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고, 어떤 도움을 주셔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제가 말하는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전달드려야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1시간 동안 이 교육 과정에 대한 변화하는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보셨는데 우준이 어머니 어떠셨어요? 조금 생각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그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생겼죠.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 뭐 하더라로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 이 생각 전환이 지금. 어. 이 지금 현상이 이러하니 이걸 바탕으로 내가 생각을 전환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어, 다른 다른 생각의 전환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유리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1시간이?
네. 제 아윤이 따로 막 공부, 이게 나중에 진짜 학습적으로 막 이런 거를 계속 내가 미루는 것 같기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게 계속해서 아, 해야 되는 어떡하지 이게 조금 있었는데 지금 아윤이한테 그냥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뭔지 정확하게 이제 딱 그게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남들이 해서가 아니라 아윤이랑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이제 알았어. 네. 좀 이제 조금 정리되셨죠, 더 네.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5월에 첫 만남했을 때 아윤이 엄마와 지금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막 들었다고 해서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없어서 잠깐만요. 또 음, 이제 그 원장님이 얘기해서 제일 그거였던 그거예요. 이제 애들이 집에 너무 심심하다. 이게 음, 저는 이제 제가 대신 해준 게 막 되게 근데 그게 많다 생각 안 했었는데 이제 그게 많았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윤이가 이제 스스로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아마 줌 수업 한 번도 안 들었으면 계속 저는 뭔가 바쁘고 아윤이는 심심해하고 자꾸 이제 시간을 뭔가 죽이는 느낌. 예. 그래서 잘 좋은 시간이.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게 무덥고 서로 힘든 시간이지만 또 그 안에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제 내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우준이 어머니 말씀, 그리고 아윤이 어머니 말씀처럼 이제 그 속에서 어떤 내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스스로, 엄마 스스로. 아이를 일단 옆에 두고 나 스스로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내가 조력자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8월은 쉬고 9월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